예. 어. 그러니까 그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영푸독 중심으로 해서 4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의 체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낼 수 있는 출구를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이제 맞습니까? 평화 유지 전략을 내놓고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저 이스라엘을 엄청 비판한 나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비판을 했으면 네.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하겠다. 싶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공재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와의 생산적 대화. 예. 나는 그런 전략적 자율성은 그런 단계까지 써먹는 거다. 이래야지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들은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발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 하나는 이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래서 그 국민들의 삶 안전과 관련된 것 외연을 확장시키면 이제 보편적 인권과도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대 정부 민주정부 대통령들이 그런 국민들의 삶 안전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인생사를 한번 쭉 돌이켜 본다면은 본인이 어떤 그 인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상황이 네. 대한민국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적 위상에 맞는 발언을 이제 과거 민주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보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민주정부 대통령들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가가 국력이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 국가의 역량이 그걸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가지고 시민들이 총칼에 맨몸을 맞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비인도적인 반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한테 맞아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 아니 지금 그렇죠.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 유럽의 그 활동가들이 지금 13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뭐 그렇게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영푸독 중심으로 한 40개국 협의회에 우리도 참여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해결책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된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사실은 영푸독에 끌려 들어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협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네. 그 투키디데스 함정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중견국 도전국하고 패권국하고 붙으면 전쟁 난다 그래서 네, 약간 그쵸. 반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푸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아니라 얘네들 같은 마케도니아 순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프랑스 마케도니아의 같은 경우는. 순간이다.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테네하고 그 어디죠 강대국가 둘이 이제 전쟁하는 순간 페르시아 둘이 싸우는데 그 순간에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국력을 키워가지고 마케도니아의
팽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는 틈을 가지고 아 우리가 팽창하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바로 영프독이 마케도니아의 순간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미국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그동안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케도니아 순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제가 미국이나 또 미국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삼자가 다 약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약점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약점이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귤 하나를 놓고 싸운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네. 그러면 한 사람은 귤 껍질을 원하고 한 사람은 귤 알맹이를 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점들을 어떻게 서로 간의 약점을 번해주는 방식의 어떤 국제적인 보장을 이루어낼 네. 것인가. 예. 예를 들면 이스라엘한테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네. 미국한테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방안을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란한테는 무엇보다도 이란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존심과 안전. 네.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거 대부분은 이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을 안심하게 또 국제사회가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삼자가 모여서 안을 만들려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네.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아이디어에 기초해가지고 예. 약점에 대한 보완책, 그래서 안전에 대한 보장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좀 진전시켜서 촉진시켜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저는 우리가 던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할이 의외로 큰 게 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방산협력을 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데 상당한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방산협력을 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이탈리아인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 총리가 방산협력 중단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미국도 제조업이 망해가지고 변기창이 제조업이었는데 재래식 무기들을 몇몇 나라가 이스라엘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이게 파급력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수단은 많이 있거든요. 또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 또 방산협력 안 되면은 또 세계 국방력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있어서 것들이 정부가 또 나설 수 있을까 싶기도 좋은 목적으로 아니 이건 원래 우리 방위사업법에 예. 이거 국가 심사 없이 함부로 무기 수출 못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벌써 돼 있고. 네. 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 좋은 무기 수출을 해야 앞으로 다른 데서 더 잘 팔려요. 네.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저기 재래식 지상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종 기갑 전력, 전차, 장갑차하고 그다음에 총포탄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몇몇 나라들이 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스라엘의 그런 소모성 무기 네. 네.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비슷한 게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하도 많이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예. 그 가장 많이 죽인 게 고성능 탄두 중량이 1톤 이상의 중량이거든요. 네. 이게 떨어지면 구덩이가 넓이가 반지름이 10m가 넘어요. 그때 민간인이 많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달라는 그 1톤 이상 무기를 네. 제재했습니다. 선적을 중단시켰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반인도주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네. 컨트롤할 것인가? 이걸 국제사회가 논의하면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